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오늘은 안 보면 큰일 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이렇게 바뀝니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 7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7,500원 인상됐습니다. 2021년 기준 연금액은 30만 원이었죠. 2021년 물가 상승률이 2.5% 인상됨에 따라 30만 원에 2.5%에 해당하는 7,500원이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2022년 기준 연금액은 30만 7,500원이 됩니다. 참고로 기준 연금액은 명목상의 금액이자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단독 가구는 30만 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7,500원이 인상됐고, 부부 가구는 48만 원에서 49만 2천원으로 12,000원이 인상되는데요. 참고로 부부 가구 2인 수급 시에는 각 20%가 감액됩니다. 또한 기준 연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약 600만 명에 이르는 기존 수급자의 기초연금이 인상될 겁니다. 동시에 기존 수급자는 2022년 1월 25일부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두 번째,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인상됐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6.5% 인상되는데요. 단독 가구는 169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에서 288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2021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169만 원 또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270만 4천 원을 초과함으로써 그동안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했던 어르신 중 상당수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죠. 꼭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소득인정액 139만 원 또는 224만 4천 원을 초과함으로써 그동안 소득 역전방지 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했던 어르신 중 상당수도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증액됩니다.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인한 기초연금 증액 사례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2021년 단독가구인 A씨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함으로써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22년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10만 원이 적으므로 그 차액인 1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2021년 B씨 부부의 소득인정액 역시 선정기준액을 초과함으로써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22년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17만 원이 적으므로 그 차액인 17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단독가구인 김씨는 소득 역전방지 감액으로 21만 원을 받았지만 2022년엔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고요. 2021년 이씨 부부는 소득 역전방지 감액으로 32만 4천 원을 받았었지만 2022년엔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49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103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2021년 98만 원에서 2022년 103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됐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 기타 소득을 합산하는데요. 근로소득은 103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근로소득 평가 사례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103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남은 47만 원의 30%인 14만 1,000원을 추가 공제하면 소득 평가액은 32만 9천 원이 됩니다. 결국 근로소득은 150만 원이지만 소득 평가액은 32만 9천 원에 불과하겠죠. 만약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103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남은 197만 원의 30%인 59만 1천 원을 추가 공제하면 소득 평가액은 137만 9천 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만약 남편의 월급이 300만 원, 부인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부부의 근로소득 합계는 500만 원이 되겠죠. 남편과 부인의 월급에 각각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하면 부부의 소득 평가액은 205만 8천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고 단지 총 소득이 선정 기준액을 훨씬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특례시 지정에 따른 기본재산액 공제액 인상 효과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데요. 참고로 일반 재산에 대한 월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주고 있죠. 일반 재산이라 함은 주택, 토지, 임차 보증금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일반 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가보다 훨씬 낮은 시가표준액, 즉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도표에서 보듯이 일반 재산에 대한 기본 재산액 공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 재산액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의 주거 비용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22년 1월부터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됐죠. 작년까지는 중소도시로서 8,500만 원이 공제됐다면 올해부터는 대도시에 포함되어 1억 3,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결국 특례시에 대한 기본재산 공제액이 5천만 원 인상된 셈이죠. 특례시에 대한 기본재산액 공제 5천만 원 증액 효과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6만 7천 원이 줄어드는데 이는 결국 특례시 거주자에 대한 일종의 신규 혜택인 셈이죠. 특례시 거주자 중 선정 기준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했거나 소득 역전 방지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신 분 중 상당수는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게 되거나 기초연금이 증액될 겁니다. 참고로 기본재산액 공제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특히 부동산 폭등과 연계하여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인상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2021년에는 국민연금이 45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됐지만 2022년부터는 국민연금이 46만 1,250원을 초과해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2021년 감액 요건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 연금액의 150%인 45만 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국민연금 A 급여액이 기준 연금액의 75%인 22만 5천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데요. 2022년 감액 요건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 연금액의 150%인 46만 1,250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국민연금 A 급여액이 기준 연금액의 75%인 23만 625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급여액에는 부가연금액인 부양가족 연금액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 모두 수혜 대상이지만 그 수혜 금액은 미미합니다.
기준 연금액 인상폭 시 2.5%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도 2.5%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의 기초연금 증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70만원, A 급여액이 35만원일 경우 연계감액은 83,330원으로 이를 차감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21만 6,670원입니다. 2022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71만 7,500원, A 급여액이 35만 8,750원으로 각 2.5%가 인상됨에 따라 연계감액분도 8만 5,410원으로 증액됐고 이를 차감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22만 2,090원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들은 기존 수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동 증액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악법 중에 악법이죠. 국민청원에 이어 대선 후보 공약 유도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인상입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은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인데요. 단독 가구는 199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44만원에서 25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자연적 소비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사례를 중심으로 별도 방송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기초연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방문 신청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군공단지사든 읍면 동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 전국 어디에서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일단 신청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2022년 65세가 되는 1957년생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이나 늦어도 생일이 속하는 달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65세 이상인 분들 중 아예 신청한 적이 없는 분들은 일단 신청하시고요. 신청하신 후 탈락하신 분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경우 즉시 재신청하십시오. 특히 2022년 선정기준액 인상과 관련하여 신청한 적이 없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고요.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꼭 재신청하십시오. 만약 탈락했을 경우에는 왜 탈락했는지 그 상세 내역을 꼭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기준 연금액이 7,500원 인상됐습니다. 둘째,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데요. 단독 가구는 180만원, 부부 가구는 288만원입니다. 셋째,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5만원 인상됐습니다. 넷째,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으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8,5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섯 번째, 기준 연금액 인상으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여섯 번째,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일곱 번째,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내임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이 수십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후 탈락하신 어르신들은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다시 한번 재신청하시고요. 올해 신규 신청 대상인 1957년생들은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기대하지 않으셨다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분이 분명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바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안 보면 큰일 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이렇게 바뀝니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